자, 여러분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델을 성능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더 명확한 길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그러면은 시작을 주택가격을 크기의 함수로 예측하는 그 방법을 학습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X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가격의 X로부터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모델 f of x를 이와 같이 다항식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4차 항까지 있는 다항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W4, X4 즉 x에 관해서 W1, x제곱에 관해서 W2 파라미터 마지막 x의 4승에는 W4를 곱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와 같이 5개의 훈련 자료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4차 다항식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거의 모든 훈련 자료를 잘 피팅하는 이러한 결과가 얻을 겁니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훈련 자료에 대해서 모델은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반화에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별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같이 단일 특징, X 하나, 사이즈 하나만으로 단일 특징인 X라고 하는 사이즈 하나만으로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항식의 경우를 할지라도 이 모델을 플로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곡선을 보면 곡선이 굉장히 요동치는 위글리한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건 좋은 모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특징을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즉 예를 들어서 집의 크기를 X1으로 놓고 집의 크기뿐만 아니라 베드룸의 개수, 침실의 개수 X2, 층수 X3, 그리고 연수까지 X4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특징들을 사용해서 모델을 한다면 f of x, 즉 우리의 함수, 우리의 예측에 사용하는 함수의 이 x가 더 이상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니라 일정한 개수를 갖는 벡터로 되고 이것을 플롯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f가 x가 4가지가 말하자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4차원 함수를 플로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2개 이상의 특징이 사용되는 f of x를 말하자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하는 경우에 더욱 그런데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려면은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훈련 세트가 있고 여기 나열된 예가 지금 10개뿐이 없는 굉장히 작은 훈련 세트인 경우인데요. 이 모델의 매개 변수 W 또는 B를 훈련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훈련 세트를 2개의 하위 집합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정도의 줄을 그어서 이 위쪽에 한 70% 정도를 첫 번째 부분으로 놓고 이것을 이제 이름을 트레이닝 세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 부분 아래쪽이 한 30% 정도를 우리가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아래쪽은 또 훈련된 그러한 모델을 시험해 보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 세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한 70% 정도의 이 훈련 세트에 대해서만 모델의 매개 변수를 훈련한 다음에
그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그 모델을 이런 테스트 세트에 적용을 해서 그 성능을 우리가 테스트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사용될 그 수식들 설명을 위해서 새로운 표기법을 하나 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훈련에 사용되는 예제들을 나타낼 때 그 예제가 몇 번째 예제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괄호 붙인 위첨자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x 위첨자 1, y 위첨자 1은 그 예제의 첫 번째 그 예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x2, y2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훈련에 사용되는 그 총 개수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 m 밑줄, 그러니까 아래 첨자 trai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훈련에 사용되는 예제의 개수를 나타내죠. 요 예에서는 7개가 사용되니까 7이라는 숫자가 m 아래 첨자 train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제 훈련에 사용되는 예제들은 x1부터 위첨자 1부터 x 위첨자 m train까지의 훈련 자료가 사용된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이제 훈련에 사용되는 자료와 구분하기 위해서 또 아래 첨자가 또 도입되는데요. X 아래 첨자 테스트를 쓰면은 그거는 그 시험에 사용되는 테스트에만 사용되는 그러한 자료를 표시하고요. 그 자료의 개수가 많으니까 이것 또한 위첨자 괄호를 써서 위첨자 1부터 여기서 또 새로운 한 기호가 도입될 때인데요. M 테스트라는 아래 첨자 테스트라는 이때 그 M 아래 첨자 테스트는 그 테스트에 사용되는 예제의 개수인데 요번에는 뭐 3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M1, X1 테스트부터 XM 테스트까지의 개수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서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훈련 자료와 테스트를 나누는 뭐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보통 흔하게 70%대 30% 또는 80%대 20%지만 보통은 그 우리가 훈련 세트는 주로 말하자면은 그 매개 변수를 훈련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가장 많은 수의 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대부분의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되고 작은 부분만 뽑아내서 우리가 테스트 세트로 사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을 그 훈련하고 평가하는 그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선형 회귀를 예를 들겠습니다. 특별히 그 squared error 비용 함수를 쓰는 제곱 오차 비용 함수를 쓰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정의한 J of WB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파라메타를 우리가 그 맞추는 그 피팅하는 방법을 쓰죠. 그때 사용되는 그 비용 함수의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이런 비용 함수, 우리의 예측 값과 그 타겟 값과의 차이의 제곱에 대한 그런 평균값과 그리고 이 WJ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들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을 또 평균 낸 이러한 그 람다 스케일을 하고 이러한 그 추가항이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피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려면 사실은 다시 한번 이 JTest라는 W와 B의 함수인 JTest 함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JTest 함수 값은요, 우리가 피팅할 때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즉,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가 그 사용하는 평균, 그러니까 모두 더해서 평균 내는 값이 그 X테스트, 즉, 테스트 자료에 대한 예측값과 그 테스트 자료가 갖고 있는 타겟 값의 차이의 제곱을 테스트 자료 1부터 m 테스트까지 더한 즉 테스트 자료에 대한 평균 값으로 우리가 구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피팅할 때 사용했던 이 정규화 항이 있죠. 람다를 곱해서 우리가 W 제곱을 좀 작게 만들기 위한 이 항은 이 테스트 결과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값이 있는데요. 이게 트레이닝 에러입니다. 트레이닝 에러. 즉 트레이닝 에러는 그 학습 알고리즘이 훈련 자료
그 세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J subtrain이라고 이렇게 그 함수라고 부르고요. 앞에 보던 테스트 에러랑 거의 유사한 형식을 띱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즉, 그 훈련 자료를 가지고 예측한 그 값과 그리고 그 훈련 자료가 갖고 있는 타겟 값과의 차이에 말하자면 제곱을 훈련 자료에 대해서만 i는 1부터 m 밑줄, 그러니까 아래첨자 train에 대해서 모두 더하고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regularization 텀이 없는 그러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기 JTra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함수, J 함수, 비용 함수를 피팅할 때 사용된 그 값이 아니라 그 피팅으로부터 얻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트레인 데이터에만 적용했을 때의 그 오차 값만을 우리가 평균, 제곱의 그 평균을 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J sub, 그러니까 아래첨자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디오 앞부분에서 살펴본 모델에서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즉, 그 훈련 자료를 이렇게 X라는, 그 빨강색 X라는 심볼로 표현했을 때, 이 모델에 보여주는 그 피팅 후의 예측 값은 굉장히 이 훈련 자료에 잘 일치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오차 자체가 0이거나 또는 0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오차들의 평균 값인 JTrain은 굉장히 낮은 값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훈련 자료에는 없었던 이러한 그 테스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실험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이러한 그 X가 테스트 자료라고 할 때 그 테스트 자료와의 말하자면 오차는 좀 크게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테스트 자료들 간의 오차들의 평균에 해당되는 J-테스트 역시 굉장히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J-테스트 값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훈련 테스트에서는 잘 작동되지만 새로운 예제에서의 일반화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한 가지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제곱 오차 비용에 대한 회귀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다시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0 또는 1이라는 핸드리튼 디지트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 로지스틱 회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비용 함수 J of W, 즉 W와 B를 찾아서 최소화시키는 J of WB가 좀 다른 형태로 표현됐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즉, 첫 번째 항이 소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사용되는 말하자면은 오차를 나타내는 항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요 항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regularization 항이 여기에 덧붙이는, 그리고 이 J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W와 B를 우리가 찾게 되는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찾은 W하고 B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테스트 오류와 그리고 트레인 오류를 계산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수식조차 앞에서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즉, 테스트 자료에 대한 말하자면은 로지스틱 오류만을 우리가 구해서 그것을 M 테스트계의 데이터에 대해 적용한 평균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regularization 항은 생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train error 같은 경우에도 train 오차도 마찬가지로 train 자료 X와 train 자료
그 Y에 대한 이런 로지스틱 회귀에서 사용하는 오차항의 말하자면은 그 평균 값을 트레인 자료에 대해서 구함으로써 그것을 트레인 오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소위 분류 문제를 적용할 때는요, 이러한 그 테스트 에러와 트레인 에러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테스트 에러와 그 트레인 오류가 있는데요. 그 비율 또는 프랙션이라고 그러죠.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잘못 분류된 그러한 테스트 세트에서의 잘못 분류된 비율과 트레인 세트에서의 잘못 분류된 비율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그 우리가 그 테스트 오차와 그리고 트레인 오차를 계산할 때 이 f of x 우리가 그 판단한 예측한 값을 가지고 비교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결국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f of x의 결과값이 0.5보다 크면은 1 그리고 또 0.5보다 작으면 0으로 판단합니다. 즉 그러면은 이 y hat이라는 그 예측값이 되는데 이 예측값이 그 우리의 타겟 라벨인 0 또는 1 값과 비교했을 때 그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카운트해서 그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즉 J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 분류된 그러한 세트의 개수, 그 테스트 세트의 개수분의 잘못 테스트 그 소위 예측된 개수의 비율을 나타내고요. J-Train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이지만 훈련 세트에서 트레인 세트 중에서 잘못 분류된, misclassified된 그러한 그 샘플의 개수의 비율을 J-Train이라고 우리가 해서 사용하는 이 방법이 좀 더 그 정확한 그러한 그 테스트 오차와 그리고 그 트레인 오차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세트가 있을 경우에 훈련 세트하고 별도로 그 테스트 세트로 분할해서 학습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즉, J-테스트라는 것과 J-train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테스트 세트와 훈련 세트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 이 절차가 그런 특정한 그 기계학습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려는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한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는 경우에 데이터를 직선, 리니어하게 맞춰야 될까? 아니면은 1차 당항식, 2차 당항식, 3차, 4차 맞춰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한 지금 요 과정을 한 가지만 더 개선하면요. 자동으로 어떠한 그 유형으로 말하자면 모델을 피팅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